네, 86번가 정가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뭐 기다렸던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분석을 좀 해봐 주세요. 네. 자료가 많으시던데요. 네. 네, 네.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고요. 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시장별로의 반응은 좀 엇갈렸던 것 같아요. 네. 채권 시장이나 아니면 외환 시장 이런 네. 쪽에서는 데이터에 좀 반응을 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반면에 주식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뭐 나스닥은 상승을 해버리는 예, 뭐 완전 뭐 쌩깐 거죠. 예,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거를 한번 오늘 쭉 한 풀어서 네.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자료를 봐주시면은요,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그 완전히 연준하고 눈높이가 같아졌다라고 할 네. 수가 있습니다. 연말로 봤었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맨 왼쪽에서 5에서 5.25%에 대해서 뭐 여기가 이제 그 위를 5에서 5.25 그리고 그 이상을 봤었을 때가 이제는 뭐 6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연준에서 12월 달에 점도표로 찍었었던 그 점에 이제는 왔다라는 거고요. 이게 네. 연말에 대한 가정이고 네. 다만 그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제는 연준보다도 더 높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간밤에 일어난 일인데 이 6월 달에 5.25에서 5.5 배팅이 이제 5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 점인데요.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3월에 25bp, 그다음 이제 최근에는 고용 데이터 나오고는 5월에도 25bp 인상이 있을 거다. 네. 그리고서는 거기까지가 실은 터미널 레이시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연준은 아직 점도표를 찍을 기회가 없기는 했죠. 근데 시장에서는 6월 달에도 25bp 인상이 있을 것이다. 까지도 어제는 이제 CPI를 보고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확률이 절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50%가 있으니까. 예, 50 이제는 살짝 넘어가는 네, 정도로.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는 연준보다도 채권 시장에서 약간 더 매파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간밤에 나왔었던 CPI에 대해 가지고서 주식 시장에서는 왜 그렇게 반응을 안 했을까라고 해보면 사실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것이 지난주에도 저희 방송에서 다뤘듯이 이 CPI의 가중치 조정이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은 좀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미리. 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점들을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광범위하게 알고 있었고요. 다시 한번 이 차이가 어떤 점이 나느냐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 이제 중고차 쪽은 많이 낮아지고 주거비 쪽은 많이 높아졌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이번에 저도 이제 생각이 주거비라는 것이 집값에 후행을 해가지고 움직이는데 지금까지 주거비는 꺾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네. 와가지고서는. 근데 주거비가 비중이 높아졌다. 그런데 지금 주거비가 꺾인 적이 없으니 또 한 번 올라가게 되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비중이 커진 효과 때문에라도 실제로 CPI가 나왔을 때는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역시나 주거비가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선행 데이터는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 있는데 주거비는 이번에도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CPI가 좀 높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면제부가 약간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언젠가는 꺾일 것이고 연 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가속도를 내서 꺾일 수도 있고 그러기에는 이제 가중치가 높아진 점 자체가 더 빠르게 CPI가 떨어지도록 만들 것인데 지금 당장에는 일단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중치를 높여놨으니까 나중에 내려갈 때 험악하게 내려가겠네. 네.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특히나 또 요번에 그 차량 관련된 것들은 숫자를 가중치를 줄여놨는데 그건 여전히 또 마이너스거나 상승률이 다른 것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의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을 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크게 볼 것은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이 라고 예전 생각을 하는 가중치로도 다 계산해 봤겠네요. 네, 이게 워낙에나 지금 요 이슈들이 좀 화제가 됐었다 예, 보니까는 예. 다들 이게 바라보고서 뭐 심지어는 제 주변엔 그렇게 매매도 하시더라고요. 사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분도 누가 이렇게까지 보고 하겠어. 네. 그러니까는 인플레는 좀 높게 나올 것 같고 그럼 리테일 투자자들은 좀 팔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조금 미리 팔아놨다가 CPI 이제 이 데이터 나오면은 그러면은 좀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하는 되게 것들도 순진한 생각이었네요. 네. 네. 가중치 조정 전 기준으로 한다면 네. 6.4가 아니라 어느 정도였을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네, 그러면은 네. 사실 예상치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분명히 더 내려올 것 같죠? 그쵸? 6.2 주거비가, 정도. 주거비가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채권 시장은 조금 또 상승을 하고 이런 네, 점들이 네,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그럼 그런 쪽에서는 어떤 걸 집중을 했느냐라고 보시게 되면 자료를 한번 봐주시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런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보자라는 것이죠. 이제 그 요즘에 서비스 여기에서 주거비 뺀 서비스 물가 이걸 중요하게 보니까 요점이 좀 짙은 색 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차량 관련된 것들, 특히 중고차 관련된 것도 지금 비중이니 뭐니 이게 지금 노이즈를 만들고 있으니 그거까지 빼고서 코어에서 한번 보자. 저게 그 파월이 얘기했던 슈퍼코어입니까? 위에 게 이제 예, 슈퍼코어라고 슈퍼코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했었을 때 요 데이터들이 그래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가 네. 이번 달에는 이렇게 띡 좀 올라갔다 이거죠. 예,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가령 미국에서도 조류 독감이 퍼져가지고서 뭐 그와 관련된 주변 물가들이 다 올라갔다라든지 네. 이런 점들이 뭐 분명히 있기는 하나 어쨌든 그림 자체가 내려오고 있다가 살짝 올라갔으니 이 점을 일단은 또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네.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인플레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에도 딱 한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거든요. 중간중간에 데이터가 좀 울퉁불퉁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은 분명히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앞서 6월 달에 금리를 연준이 생각하는 점도표보다도 이제 시장은 더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나올 데이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네. 이미 25bp 인상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제 그 베이비 스텝으로. 근데 3월도 봐야 되고 5월도 봐야 되고 6월에 회의할 때까지 CPI나 뭐 아니면은 고용이나 데이터들이 나올 게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번 한 번으로 고용과 CPI로 특히나 이게 굉장히 지금 좀 말이 많았었던 누구는 이걸 가지고 매매에도 활용을 했던 그런 데이터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말을 좀 아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지금 특히 CPI 같은 경우는 방식을 가중치를 바꿔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이제 결국은 주거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할 때에는 좀 이제 그리고 조류독감 영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어져서 계란 가격이 보름 만에 반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은 저는 하여튼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가지 저번에 이제 50bp 안 하고 25bp로만 조정하겠다고 저번에 얘기한 거죠. 뭐 그 사실 확실하게 이제는 25bp만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때 뭐라 네. 그랬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파월이. 그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네. 이제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이제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네. 25bp가 적절하다 아직은 네, 그렇게 뭐 지금 매그니튜드로 안 하고 기간으로 하겠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25bp로 여러 그게 번 하지. 맞습니다. 그게 예.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예. 맞습니다. 멘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전 포인트는 25씩 지금 현재는 3월 달 확실, 네. 5월 달 3월 달 확실, 5월 달 유력, 뭐 거의 확실. 그다음에 이제 6월은 50%면 유력입니까? 선거 같네요, 선거. 유력 이렇게 예. 된 거죠. 선거로 보면 아주 격전지가 6월이고요. 격전지가 6월이고 그러니까 네. 3월하고 5월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된 거에 비할 때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남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뭐 사실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알 수가 그렇죠.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까지 좀 보자는 거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선행 데이터들이 내려가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한 가지 오늘 가지고 온 자료는 그 매달 나오는 이제 펀드 매니저 서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특히 미국 나스닥은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과연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포지션이나 이런 건 얼마나 바뀌었냐라는 것이죠. 네. 저거 어저께 나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요거를 또 이제 복합적으로 오늘 지금 CPI하고 같이 보는 이유는 과연 그러면 정말로 CPI나 이런 거 금리 반영 이런 부분을 매니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네. 시장은 그런 이제 기대와 현실의 차이니까는요. 네. 그렇게 보았을 때 현금 보유 비중이 또 조금 낮아졌습니다. 0.1%포인트가 낮아졌는데 여전히 과거 평균적인 그 범위 내, 요 범위 대비해서는 위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보수적인 포지션을, 그러니까 극보수적인 포지션에서 보수적으로 바꾸긴 했는데 여전히 보수적으로 있다. 이렇게 저게 내려와야 주식 많이 사는 거죠. 채권이 네, 네. 저 캐시가 줄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요 네. 돈으로 이제 위험하다 싶으니까는 그냥 캐시 가지고 있었던 예, 거거든요. 예, 예, 다음으로 침체를 여전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좀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예. 부분이고요. 앞서하고 똑같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는 최악은 지났다 보는데 여전히 좀 보수적인 포지션이 더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여기서 짙은 색이 글로벌 이제 이익이 과연 향후 12개월 내 증가를 할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정말로 안 좋게 봤었다가 이것도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이긴 하지만은 그렇네요. 예, 조금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네. 요거는 더 구체적으로는 아시아 펀드 매니저 서베이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 쪽이 엄청나게 지금 그 강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주변부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익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올라가고 그것이 일단은 글로벌에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펀드 매니저라는 건 아시아에 있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아시아에다가 투자하는 펀드를 얘기하는 거죠. 아시아 투자 대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최종 금리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라고 할 때 사실 지금 요 조사가 나올 때는 이건 지금 CPI를 보고 나온 게 아니지 그 않습니까? 전에 나온 거죠. 근데 2월 FMC하고 그리고 고용 보고서 네. 요거를 보고 나온 건데 그렇게 했었을 때 연준이 생각하는 5에서 5.25로 거의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보다 더 높게 보기도 한다. 그러니까는 낮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상계를 해서 보면 연준의 시각만큼은 주식시장도 이미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너무 긍정적이라서 연준이 못 올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에 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요겁니다. 저는 이제 요게 제일 이제 눈길이 가는 거고 처음에 보는 건데 뭔가요? 가장 붐비는 포지션이 뭐냐라고 네. 했었을 때 원래 US 달러에 대한 게 어마어마하게 선호가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좋아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인 포지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작년 중순부터 계속 1등을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었는데 한 번에 지금 3등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옅은 색깔은 작년, 진한 색깔이 올해죠? 이제 옅은 색이 그 지난달입니다. 아, 지난달, 예, 지난달. 그리고 한 달 사이 절반 와, 이하로. 한 달 사이에 저렇게 많이 차이가 난 겁니까? 네, 네. 그리고 한 달 사이에 지금 중국 주식이 1등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 가장 붐비는 포지션을 보게 되면 이렇게 1등이 교체가 되는 그 이후에 이게 조금 더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제 다만 이제 그런 이후에 그것이 좀 더 지속이 되고 나면은 사람들이 다 너무 몰려가고 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걸 겪었던 게 미국 달러였고요. 지금 이번에 달러가 그래서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한 뭐 중국 쪽에 대한 롱 포지션 요거는 뭐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최고로 보기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머징 쪽에 대한 그런 선호는 뭐 당분간은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그 아주 정말로 그런 꼬리 위험이라고 해야 될 거 시스템 리스크 여기에 대해서 가졌던 의무는 이제는 사람들이 거의 다 사라진 것 같다. 네. 저 두 번째 건 그렇게 뭡니까? 봅니다. 그 요거는 이제 그 일드 높은 그 이제 채권에 대한 IG라고 그런 돼 있습니까 지금?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인가요? 아닌가? 예, 롱 IG. 예, 예. 그러니까 채권이네요, 그렇죠? 잠시만요. 예, 예. 예. 요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예. 네, 그래서 그 지금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또 그 전에는 숏이 들어간 게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근데 그 점들도 이번에는 다 이제 사라지게 그렇네요. 됐다라는 거고요. 예, 제가 심리가 요거는 확실하게 개선되는 저 그림표는 누가 봐도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봐지네요. 펀드 네, 매니저들이. 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마지막에 이제 하이드란 게 이머징 본드 네, 쪽이 네. 처음으로 이번에 들어온 것도 네, 예, 예. 좀 특이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것도 굉장히 개선된 거네요. 이머징 본드는 진짜
그야말로 시장을 좋게 볼 때 사는 건데 예. 네. 그렇네요. 예. 예상치보다 0.2가 높게 나왔다는 게 사실 어떤 데 보면 쇼크라는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또 어제 시장을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걸 여러 가지로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까도 저희끼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준 위원들이 아무리 매파적인 얘기를 해도 금리 시장이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뭐 낮은 금리를 반영하다가 데이터를 보고 또 움직였고요.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받았는데 예, 빠지면 그냥 바로 오르죠. 그러니까요. 예. 아니면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거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네. 이미 좀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네. 많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바스켓을 바꾸고 나면 그 뒤에는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초기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정광우 라는 게- 대표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던 뭐 노이즈가 생길 수 있다라는 예. 부분들. 네. 네네.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데이터를 보고 연준이나 뭐 시장에서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미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5에서 5.25 정도까지는 매니저들도 생각을 하고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있다.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제 그 지금 높게 나온 거는 분명 뭐 높게 나온 게 좋은 건 절대 예,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죠. 다만 그렇지만은 정말로 저기까지 갈 것이냐 혹은 간밤에 채권 시장에서 얘기한 대로 더 높게 갈 것이냐라는 거는 데이터가 아직 좀 남았다라는 거죠. 우리 저 6월까지 봐야 우리 된다는 어제 거죠. CPI 뭐 얘기하면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얘기가 네. 뭐 좋게 나오는 거 아니면 나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나온다. 그러니까 좋게 나온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죠. 많이 떨어지면 주식시장 무조건 올라갈 것이고 조금 높게 나오면 사람들이 해석할 것이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50%, 25%, 25%니까 75%의 확률로 오른다. 그래서 그저께 1.5% 오를 때 사람들 에이 몰라 그냥 샀다. 그런 얘기를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느낌이 딱 그거예요. 채권 시장 반응하는데 주식시장 완전히 딱 무시. 그리고 어저께도 보면은 뭐 보셨겠지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려가기만 하면 이때가 기회다 하고 사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있는 걸로 봐서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이제 그 긍정적이 됐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래서 뭐 여전히 조금 덜 채운 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밀릴 때는 좀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좋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고용 데이터 나오면 높게 나올 거다. 네. 그다음에 CPI도 나오게 되면 예상보다 높을 거고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반응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현실을 깨닫고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을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시장이 그 방향으로 안 움직이면 네. 이게 사실은 포지션이 또 아주 보이죠? 쇼텀하게 보는 데는 네. 정리를 하거든요. 네. 그런 영향들이 저는 뭐 반영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CPI 나온 이후에 지금 오늘 내일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전에도 이럴 때도 당일날은 안 움직이다가 그 다음날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라고 또 움직인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갓 나온 CPI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고 시장의 움직임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자세하게 또 데이터 분석해 주셨고요.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